예, 안녕하세요. 제가 종합소득세를 설명하는 영상을 벌써 3개나 올렸는데요. 이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오늘 하나만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1편, 2편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처음으로 올린 두 영상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전반적인 이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며칠 전에 올린 그 세 번째 영상에서는 그 종합소득세를 이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해드릴 건데, 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이 되게 다양하고 신고 유형별로 신고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걸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신고 유형별로 어떻게 신고를 하는 건지 이 동영상도 만들어 놨고 문서로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요 바로 앞에 영상에서 그거를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근데 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잘 모르겠다, 홈택스에서 하는 거를 직접 좀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니까 그 국세청 자료도 되게 좋은데, 이게 되게 좋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거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 바로 이해하기에는 뭔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형별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2가지 유형 정도, 그러니까 추계로 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장부로 하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나면 이제 직접 신고도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좀 막히면 국세청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딱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 그 정도 목표를 갖고 오늘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일단 종합소득세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내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될지, 세무대리인한테 맡겨서 신고를 해야 될지, 이 정도는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신고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종합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정도는 제가 종합소득세를 주제로 처음 올린 그 두 영상 1부, 2부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충분할 거고요. 그리고 세무대리인한테 맡겨야 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될지, 그리고 직접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은 사실 요 앞에 올렸던 그 종합소득세 3번째로 올린 그 영상에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오늘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영상하고 오늘 영상까지 다 보시면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될지 맡겨야 될지 이런 고민에 대한 답까지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직접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도 충분히 해결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은 그 종합소득세 신고서 그 종이신고서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이랑 그리고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둘 다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 서면 신고로 하는 방법, 그리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 이 2가지를 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 1월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도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안일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일단 첫 번째로 종합소득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이 큰 그림,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신고 유형별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고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게 좋고, 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맡겨야 되는지, 이 정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접 이제 신고하는 거를 해볼 텐데, 일단 추계 신고 중에서 단순경 비율로 신고하는 거를 한번 직접 해보고, 그리고 장부로 신고하는 것 중에서 간편장부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까지 각각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식장부로 하는 것까지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 보시고 나면 다른 유형도 기본적인 방법은 전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든 다 직접 신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용어가 좀 생소하거나 아니면 개념이 아직 잘 안 잡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제가 이 아래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그 종합소득세를 설명하는 영상 그 1부, 2부 요거를 먼저 보세요. 요거 영상 2개 다 해봐야 3, 4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거 보면서 자꾸 막히고 그러면 요 두 영상을 먼저 보고 오세요. 그리고 그냥 나는 알아들을만 하다 그러면 그냥 쭉 보시면 되겠죠. 그럼 종합소득세 산출 과정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종합소득세는 이런 과정으로 계산이 됩니다. 요 그림은 이제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종합소득세 기초 영상 2부 영상에서 요 그 그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종합소득세를 구하려면 일단 여기에 표시된 종합소득액이 얼마인지를 제일 먼저 구해야 돼요. 이때 종합소득에는 분류과세, 분리과세, 비과세는 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일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소득의 합을 구하는 건데, 이 6가지 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을 구하는 게 가장 복잡해요. 우리가 신고 유형이 나뉘는 것도 사실은 이 사업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신고 유형에 따라서 신고 방법이 막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냐면 요 사업소득액을 구하는 방법, 요게 다른 거예요. 요 사업소득액을 장부를 써서 구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매출액에다가 경비율을 곱해서 추계라고 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장부를 쓰는데도 간편장부를 쓸 수도 있고 복식장부를 쓸 수도 있고요. 추계 신고를 하더라도 경비율을 단순 경비율을 곱할 수도 있고 기준 경비율을 곱할 수도 있어요. 말만 들어도 이게 너무 복잡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업소득만 잘 구하고 나면 요 나머지 계산 과정은 어떤 신고 유형이든 계산 방법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가 아니고 완전히 똑같아요. 감이 좀 오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고 유형이냐에 따라서 요 사업소득액을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다. 나머지는 똑같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소득액이 구해지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소득을 다 더해서 종합소득액을 구하고, 여기에서 소득공제액을 빼주고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빼주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걸 바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과세표준에다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빼고 그 다음에 가산세 낼 게 있으면 가산세를 더하고, 그리고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그걸 또 빼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그림에 있는 각각에 대해서는 그 1부, 2부 두 영상에서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요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세요. 아무튼 우리가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요 흐름의 순서대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따가 해볼 거니까 그때 하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요 사업소득을 구하는 방법이 신고 유형별로 다 다르고, 요 사업소득 중에서도 여기 있는 요 총수익금액, 매출액이죠. 요 매출액에 따라서 나의 신고 유형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내 신고 유형에 따라서 내가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세무사나 회계사에 맡겨야만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내용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요 총수익 금액이 요건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내 매출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나의 신고 유형이 결정이 되는데, 요 신고 유형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영상 2부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걸 또 보시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래 모든 사업자는 전부 다 복식장부를 써서 사업소득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복식장부는 회계를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영세한 개인 사업자들이 직접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매출이 얼마 이하면 간편장부를 써도 된다라고 국가에서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모든 사업자는 복식장부를 써야 되는데, 업종별로 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써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음식점은 기준이 1억 5천만 원이니까 전년도 매출이 1억 5천만 원을 넘었으면 올해는 복식장부를 쓰는 거고, 전년도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복식장부 안 쓰고 간편장부를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업자가 장부를 아예 안 쓰면 어떻게 할까요?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긴 걷어야 되는데 사업자가 간편장부도 안 쓰고 그냥 배째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는 국가가 어쩔 수 없죠. 이제 업종별로 어떤 마진율을 정해놓고 그 마진만큼
네가 이만큼 팔았으니까 이만큼 소득이 있었겠지라고 이렇게 해서 알아서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추계 결정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마진율을 경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경비율에도 단순 경비율하고 기준 경비율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순 경비율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좀 후하게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단순 경비율이 거의 90% 정도예요. 만약에 매출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900만 원을 그냥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100만 원만 소득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기준 경비율은 되게 낮아요. 보통 음식점은 10 몇 프로 막 이래요.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한식점업은 단순 경비율이 89.7% 그리고 기준 경비율이 9.2%잖아요. 차이가 엄청 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 경비율이 10%도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그냥 요것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제 주요 경비 그러니까 인건비나 매입비나 임차료 같은 건 빼고 그 나머지 금액에다가 이 기준 경비율을 곱해서 그거를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 경비율을 구할 때는 한도액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추계 결정에는 단순 경비율이 있고 기준 경비율이 있는데 단순 경비율이 훨씬 좋다. 괜찮잖아요. 이거 음식점을 하는데 사실 마진이 10%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단순 경비율은 매출의 90%를 그냥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 단순 경비율은 아무한테나 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엄청 영세한 사업자만 이걸 해줘요. 이걸 적용을 받으려면 매출액이 엄청 낮아야 돼요. 음식점을 기준으로 연매출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되니까 요거는 신규 사업자 아니면 웬만해서는 적용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소득이 아니고 매출이 3,600만 원 미만인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경비율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하는 건데 근데 아까도 보셨듯이 이 기준 경비율이 너무 낮아서 요걸로 계산을 하면 소득이 되게 많이 잡혀요. 그래서 세금도 엄청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업종에 관계없이 연매출이 4,800만 원이 넘어가는 사업자는 이 기준 경비율 대상자라고 해도 이걸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20%의 무기장 가산세가 붙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너는 기준 경비율 대상자라고 나오는데 그게 너는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해도 돼 라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 너는 무조건 장부를 써야 되는데 장부를 안 썼을 때 너한테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거야 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에 단순 경비율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허용해준 그 범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을 그냥 적용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사업자는 원래 무조건 그 복식 장부를 써야 되는데 매출이 좀 적으면 간편 장부를 써도 된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장부를 아예 안 썼다. 그러면 추계 결정을 해서 세금을 물릴 건데 나라에서 일일이 다 과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니네가 알아서 가산세까지 다 내면서 추계 신고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 경비율에 해당하는 뭐 신규 사업자나 영세한 사업자가 아니면 이 추계 신고는 그냥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업자는 장부를 쓰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신고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신고 유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신고 유형은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 여기 맨 위에 S 유형은 성실신고 대상자. 요건 무조건 세무사나 회계사에 맡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A, B, C 유형은 요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복식장부를 신고를 해야 됐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는 복식장부 대상일 수도 있고 간편장부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A 유형은 그 작년에 외부 조정으로 신고를 했었던 사람, 그러니까 작년에 세무사나 회계사에 맡겼던 사람이고요. B 유형은 작년에 자기 조정, 그러니까 자기가 복식부기로 직접 신고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C 유형은 그 복식부기로 신고를 했어야 됐는데 작년에 복식부기로 신고를 안 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했던 사람. 그래서 사실 A, B, C 유형이 뭐 올해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외부 조정 대상자였던 A 유형이 올해는 자기 조정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조정 대상자였던 B 유형이
올해는 외부 조정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A, B, C 유형 뭐 어디에 속하느냐,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면 뭐 직접 신고하는 게 되게 뭐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따 뒤에 이렇게 직접 신고하는 거 해볼 거니까 그거 보고 따라하면 되고요. 그리고 복식장부로 직접 신고하는 것도 뭐 조금만 공부하면 얼마든지 직접 할 수 있기는 한데, 요건 아무튼 오늘 그 영상 끝까지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참고로 복식장부를 직접 쓰는 게 생각만큼 되게 어렵진 않거든요. 제가 우리 카페에 엑셀로 복식장부를 만들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걸 쓰기 위해서 좀 공부해야 되는 영상도 몇 개 만들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요 아래에 링크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외부 조정 대상자가 되면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고민할 여지가 없이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무사에 맡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외부 조정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맡겨야 돼요. 이게 원래는 장부는 내가 직접 쓰고 세무 조정만 받으면 되는데, 내가 쓴 장부를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해줄 그럴 세무사나 회계사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서 그냥 요 외부 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세무사나 회계사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자기조정 대상자다 그러면 뭐 본인이 노력해서 쓰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뭐 맡겨야 될지 본인이 직접 써야 될지 이런 거는 이제 좀 고민해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면 요거는 더 쉬워요. 복식장부 쓰는 것보다 당연히 더 쉬우니까 고민을 더 많이 해볼 수 있겠죠. 뭐 맡겨야 될지 직접 해야 될지. 참고로 간편장부는 보통 우리가 가계부 형식의 장부를 말하는 건데, 세무신고를 할 때는 이 간편장부를 꼭 이런 그 가계부 형식으로 써놔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증빙만 잘 챙겨놓고 요런 양식의 그 신고서 항목별로 금액을 잘 합산해서 신고만 잘 하면 요게 그냥 간편장부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간편장부는 절대로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요 간편장부에 대해서는 이따가 간편장부로 신고해보면서 실제로 간편장부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간편장부라는 거는 항목별로 이렇게 잘 정리된 종이 한 장, 요거하고 요거를 뒷받침해주는 증빙 서류들, 그런 것만 있으면 간편장부로 인정이 되는 거다. 그런 거니까 이제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그럼 이거는 정말 쉽거든요. 뭐 자료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되니까, 요거는 뭐 그냥 내가 적자난 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경비율로 내가 그냥 직접 신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신고 유형은 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요 중에서 이제 D 유형하고 F 유형, 그러니까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거하고, 그리고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이따 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복식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 혜택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왕 직접 신고를 할 거면 복식장부를 써보는 것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 뭐 제가 이제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직접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권장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랑 정반대로 생각을 해요. 사업자가 이런 세금 같은 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웬만하면 세무대리인한테 맡기고 사업자는 그 매출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내용을 자꾸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맡길 때 맡기더라도 좀 알고 맡기자, 그래야 절세가 가능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올리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카페 운영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 맡기기도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이 직접 신고하는 것도 되게 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신고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특히 이제 사업 규모가 작을 때는 어차피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여기다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진 마시고요. 이제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같이 이제 세금 공부도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업 첫 해에 보통 신규 사업자라고 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게 상대적으로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 버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렇게 단순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치명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혹시 내가 지출이 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초기 투자 금액이 많거나 뭐 그래서 첫 해에 적자가 났을 때도, 이게 적자니까 원래는 소득세를 안 내야 되는데 이게 단순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해버리면 소득이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매출액에다가 경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항상 소득이 조금이라도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잡히면은 소득세도 내고 나중에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보험료까지 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지출이 더 많고 적자가 날 때는 무조건 장부를 써서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장부를 쓰면 이 적자를 본 금액을 이거를 결손금이라고 해서 만약에 뭐 적자가 한 3천만 원이 났다 그러면 요 3천만 원을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 소득에서 이렇게 깔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장부를 안 쓰면 이게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요건 이제 꼭 뭐 복식장부로 신고를 안 하고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도 이렇게 적자난 금액을 전부 다 결손금으로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초기에 투자 비용이 크면 클수록 이런 거를 포기하지 말고 간편장부라도 꼭 쓰시라. 이 간편장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제로 어떤 장부를 이렇게 잘 써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간편장부 명세서만 제대로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에 맞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평소에 거래를 할 때 무조건 그 세금 계산서를 다 받아두시고 그것만 잘 챙겨서 나중에 항목별로 합산만 잘 하면 그게 바로 간편장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이 세금 계산서만 있으면 이 세금 계산서에 써 있는 부가세를 무조건 전부 다 돌려받는 거니까 뭐 부가세 내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부가세 주고 그 세금 계산서를 꼭 받으세요. 그게 절세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직접 해볼까요? 일단 추계 신고 중에서 F 유형을 해볼 건데, F 유형은 그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신고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한 가지고 그리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D 유형, D 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고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편장부를 써야 되는데 간편장부를 안 쓰면 기준경비율을 맞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D 유형은 무조건 간편장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을 예로 들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요 나머지 유형들도 방법은 다 비슷하니까 이 두 가지 유형 신고하는 거를 한번 끝까지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다른 유형도 다 신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지금 F 유형을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이따가 D 유형을 설명할 때 여기 중복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D 유형을 설명할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게 되게 많을 거니까 이 D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이 F 유형 신고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종이 신고서로 하는 서면 신고도 가능하고요. 그 홈택스 전자 신고도 가능한데 둘 다 양식은 당연히 똑같은데 알고 보면 홈택스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홈택스는 그냥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입력만 잘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신고 과정을 이해하기에는 요 종이 신고서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요 종이 신고서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응되는 그 홈택스 화면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종이 신고서 작성하는 것만 이해하면 홈택스에 입력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종이 신고서 양식을 잘 봐주세요. 이 종이 신고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이 아래에다가 제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식이라고 그 남겨놓은 링크로 들어가면 이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양식을 받으면 되는데 그 서류 종류가 여기 되게 많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서류가 요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서류가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서예요. 모든 유형의 세무신고자들이 요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내면 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다른 서류들은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이렇게 첨부하는 서류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단일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한 가지밖에 없고 그것도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할 때, 그러니까 FGH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할 때는 요 첫 번째 신고서가 아니고 요 두 번째 양식, 이게 되게 단순하거든요.
요걸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해야 돼요. 정리를 하면 요 F, G, H 세 유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유형은 전부 다 이 첫 번째에 있는 일반 신고서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면 여기 두 번째 일반 신고서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F, G, H 유형에 해당하는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일반 신고서가 아니고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할 때도 FGH 유형은 여기 맨 위에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종이신고서나 여기 홈택스에서 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일단 F 유형 단일소득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한번 해볼게요. 서면 신고를 한다면 이 두 번째 서류를 열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전자신고를 한다면 홈택스에서 첫 번째 거를 클릭하면 되고요. 일단 이 종이신고서를 보시면 총 3장이에요. 근데 이 중에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작성 방법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니까 실제로 작성해야 되는 거는 총 2장인 거고, 그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그냥 맨 위에부터 순서대로 쭉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일단 맨 위에 1번, 2번 여기에는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거고요. 홈택스에 들어가도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니까 이거 똑같이 입력을 하면 되죠. 이거 입력하는 거는 특별히 어려울 건 없는데 여기 12번 소득 구분을 보면 소득 구분인데 여기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면 40이라고 쓰면 되고요. 코드죠. 부동산 임대업이면 30이라고 쓰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주택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제외를 시켜줘서 그냥 일반 사업소득하고 똑같이 40이라고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쓰고 지금 이 신고서는 단일소득인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신고서니까 지금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서 이걸 30 아니면 40 중에 하나를 쓰면 되고요. 홈택스에서는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거에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아마 처음 들어올 때 내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택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그리고 여기 신고서의 13번하고 14번에는 이제 내 업종 코드하고 단순경 비율도 써야 되는데 요거는 직접 찾아봐야 돼요. 만약에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면 그 해당 업종에 맞게 그냥 다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종이 신고를 하면 직접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자료를 찾아봐도 되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찾아보면 되는데 여기 홈택스에 조회 발급에 들어가면 여기 기준 단순 경비율 요걸 누르고 요 화면에서 이 위쪽에 한글, 엑셀, PDF 이렇게 된 그 경비율 파일을 다운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엑셀로 다운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걸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 업종 코드하고 그 경비율을 적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한식업이라고 하면 그 업종 코드는 52101이고 단순 경비율이 89.7%니까 여기에 각각 52101 그리고 89.7%라고 쓰면 되겠죠. 종이 신고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홈택스에서도 이게 다 똑같은 건데 뭐부터 입력해야 되는 건지 이제 항목들이 순서대로 쭉 알아서 나오니까 홈택스에서 나오는 그 순서대로 그 입력 화면에 맞게 잘 입력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알고 보면 홈택스로 신고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요거를 작성해야 되는데 요것도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채워가면 돼요. 일단 맨 위에 총 수익 금액 요거는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이 사업의 매출액이 얼마였는지를 여기다가 쓰세요. 저는 일단 여기다가 1억 원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계산을 해서 쓰면 돼요. 계산 방법은 여기 써 있잖아요. 그 필요경비 1억 원에다가 곱하기 단순경비율 89.7%를 하면 8,970만 원이죠. 그래서 단순경비율로 하면 매출액 1억 중에서 8,970만 원을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괜찮죠? 그 매출의 90%를 비용으로 그냥 인정을 해줘버리는 거니까 이거 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홈택스에서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출액만 잘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종합소득액. 근데 우리가 지금 해보고 있는 요 신고 유형은 단일소득인 경우니까 앞에서 구한 요 소득이 바로 종합소득이 되겠죠? 다른 소득은 없으니까. 그래서 월매출 1억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된 8,970만 원 요거를 뺀 1,030만 원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할 때는
내 매출이 1억 원일 때 내 소득을 1,030만 원으로 책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33번에다가 이 종합소득액을 1,030만 원이라고 적고요. 이제부터는 이 내 소득 1,030만 원에 대한 그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기까지가 되게 어려운 거고 이 뒤부터는 되게 쉬운 거예요. 이 뒤부터는 모든 유형이 전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는 이따 간편정부를 할 때도 다 똑같은 거니까 그때는 생략을 할 거라서 지금 잘 봐주세요. 아무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종합소득액 구하는 거, 특히 이 사업소득액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요거를 이제 세무사에 맡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건데 왜냐면 이게 막 복식정부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내가 해야 될지 세무사에 맡겨야 될지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그런 건데 지금 이렇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거는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경비율을 신고하는 거는 뭐 굳이 세무사에 맡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간단하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 신고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요거는 이제 종합소득세 산출 과정 그림을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서 지금 종합소득액을 구한 거니까 이제 여기서 소득공제를 구해서 빼야 되고 그 다음에 결손금을 해야 되는데 이 결손금은 장부를 써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추계신고를 하는 거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그게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 그 과세표준에다가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을 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거기에서 세액공제를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신고서 양식을 다시 보면은 이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할 때도 이 순서대로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입력을 잘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계산 과정은 모든 신고 유형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려볼게요. 이제 소득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소득공제가 뭔지는 아셔야 돼요. 이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놓은 글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 아래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시면 거기 가서 보시고요. 거기 보면은 소득공제 항목을 이런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소득공제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소득 자체를 좀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인적공제랑 물적공제가 있는데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과 관련된 것이고 그 부양가족 같은 거죠. 그리고 물적공제는 내가 쓴 거에 대해서 지출한 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건데 근데 사업자는 물적공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그 해당하는 거를 각각 이 신고서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기본공제에 본인공제가 있잖아요. 요거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업자 본인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한 명당 150만 원씩 해주는 거니까 요 신고서 여기에다가 인원 1이라고 쓰고 금액은 150만 원이라고 쓰면 되고요. 요건 무조건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이것도 한 명이겠죠? 한 명이라고 쓰고 옆에 150만 원 쓰고 그리고 부양가족 그러니까 만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또는 이 연령에 해당하는 형제 자매 중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인원수를 여기에다 써요. 만약에 20세 이하의 자녀가 둘이 있고 60세 이상의 무소득자 부모님이 한 분이 있다. 그러면 부양가족의 인원에 3이라고 쓰고 그 옆에 450만 원을 적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추가 공제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또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고요. 요건 아까 보여드린 요 표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부금 낸 게 있으면 요 신고서에 3페이지 안내된 거를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고 또 국민연금 낸 거는 전부 다 소득공제를 해주니까 여기다가 이제 전부 다 적으면 되겠고 요 국민연금 낸 거는 그 신고 안내서를 보면은 거기에 다 안내가 돼 있죠. 그 금액을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은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세액공제로 다 빠졌는데 이 양식에는 남아있네요. 요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개인연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여기에 적으면 돼요. 저는 이게 세액공제로 다 바뀌었다 그래서 그 60개월 채우고 다 해지해버렸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여기 소상공인 공제부금 요거는 바로 노란우산 공제예요. 요것도 제가 정리한 글이 있으니까 요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쓰시면 되고요.
이 노란우산공제는 혜택이 꽤 좋은 편이니까 웬만하면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사람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니까 납부한 금액만큼 여기다 쓰면 되는데 500만 원 넘게 납부했으면 500만 원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소득 금액이 1억 원까지는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니까 300만 원까지만 여기다 쓰면 되고 1억 원 이상인 사람은 이제 200만 원이 한도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기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공제 명세서를 다 작성하고 요 금액을 다 더한 거를 여기 34번 소득공제 합계액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이제 아까 구한 그 종합소득액에서 빼면 그게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액 1,030만 원에서 소득공제액 750만 원을 빼면 된다는 거고요. 혹시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냥 0이라고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 46번 과세표준에다가 이제 1,030만 원 빼기 750만 원 이렇게 해서 280만 원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런 거는 이제 홈택스에서는 알아서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신고서의 3페이지에 이렇게 종합소득 세율이 안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해당되는 세율을 여기 47번에 적으면 되는데, 나는 지금 소득이 280만 원이니까 여기 1,200만 원 구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6%라고 적으면 되고요. 이제 산출세액을 구해야 되는데, 이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다가 이게 해당하는 그 세율을 곱하고 이 옆에 요 누진공제액 요거를 빼면 돼요. 저는 지금 6% 구간이니까 누진공제액이 빵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280만 원 곱하기 0.06 빼기 0 이렇게 하면 16만 8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제 산출세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48번에 쓰면 되겠죠. 여기 신고서를 보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 보면서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냥 0이라고 쓰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16만 8천 원이라고 써야겠죠. 요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종합소득세 일부 영상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까지 구했고요. 요거를 이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계산은 뭐 다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훨씬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산출된 세금은 16만 8천 원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또 바로 공제해 주는 게 있으니까 요거 해야 되겠죠. 요거 이제 세액공제라는 건데요. 이 세액공제도 아까 소득공제처럼 해당이 되는 걸 이제 찾아서 전부 다 여기에다 적으면 돼요. 세액공제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요 아래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거는 여기다가 하나씩 다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15만 원씩 또 세금을 깎아줘요. 그래서 자녀가 2명 있으면 여기다가 2라고 적고 30만 원을 적으면 돼요. 근데 셋째부터는 30만 원씩 공제를 해주니까 만약에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 3이라고 적고 60만 원을 쓰면 됩니다. 저는 애가 둘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30만 원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만약에 만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한 명당 15만 원씩 또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해당하면 여기에 적으시고요. 전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2라고 적고 15만 원을 적으면 돼요. 그리고 또 과세 연도에 출산이나 입양한 사실이 있으면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씩 공제를 해주니까 요것도 챙겨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둘째가 태어났으니까 요것도 50만 원을 또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연금을 넣은 게 있으면 여기서 세액공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업자는 요게 7만 원이에요. 이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라는 거를 못 받으면 무조건 해주는 거니까 이 옆에 그냥 7만 원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특별세액공제는 이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뭐 이런 걸로 소득공제를 받는 건데 이거는 뭐 거의 직장인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사업자는 뭐 이게 받을 게 거의 없으니까 사업자는 대부분 그냥 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7만 원까지 적으면 되고 그리고 또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면 2만 원을 또 공제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액공제 항목을 다 쓰고 나면 여기 49번 세액공제 칸에다가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으면 되는 거죠. 지금 이걸 다 더하면 104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 중에서 104만 원을 그냥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여기 59번에 쓰면 되겠죠. 저는 아까 산출세액이 16만 8천 원이었고 세액공제액이 104만 원이니까 16만 원 빼기 104만 원 하면 마이너스 87만 2천 원이네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일 때는 0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 보고 불성실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 여기에다가 1,000만 원이라고 쓰고 그 옆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그 옆에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산세가 10만 원이 되는 건데 지금 단순경비를 신고할 때는 이게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다른 유형을 신고할 때는 요게 인건비 처리하려면 반드시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건비를 여기다 썼는데 지급명세서를 안 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산세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가산세가 있으면 합계액을 여기 60번에다 적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9번에서 총결정세액 그러니까 아까 구한 결정세액에다가 가산세까지 더한 금액을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죠. 여기는 뭐 그냥 가산세도 0원이고 그냥 세금도 빵원이고 그래서 여기 빵원으로 남겨놓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달에 중간 예납을 한 게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업자한테 원천징수 당한 게 있으면 그 금액을 여기 기납부세액에 적으면 돼요. 그래서 총 결정세액에서 이 두 가지를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기납부세액으로 30만 원을 냈다. 그러면 지금 0원에서 30만 원을 뺀 마이너스 30만 원을 여기 납부할 세액에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0만 원을 환급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이 끝난 거고요. 근데 요게 이제 국세고 국세가 있으면 그거에 10% 지방세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지방세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낼 세금이 없고 환급만 받는 거라 여기에서는 지금 지방세가 해당이 안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30만 원이 아니고 뭐 플러스 30만 원이었으면 원래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럼 지방세 3만 원을 포함해서 33만 원을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산 과정에서 들어간 그 기납부 세액 중에서 중간 예납액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미리 먼저 낸 건데 요때는 지방세가 포함이 안 된 채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달에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을 하는데 이때는 지방세를 안 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지방세를 구할 때 이 기납부세액에 대한 지방세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서식에 있는 계산을 따라 하면 지방세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30만 원을 환급을 받지만 요 기납부세액 30만 원에는 지방세 낸 건 없으니까 환급받는 지방세도 없을 거예요. 요거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 홈택스에서 하면 이거 알아서 다 계산을 해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요 양식에 적는 세율은 지방소득 세율이고요. 요거는 신고서 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종합소득 세율에 또 10%를 한 거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지방세까지 다 구하고 나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납부까지 해야 이게 완전히 다 끝나는 거니까 잊지 말고 5월 말까지 꼭 납부를 하세요. 납부는 여기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할 수도 있고요. 홈택스에서 이렇게 신고하고 나면 납부서 출력도 될 거예요. 그렇게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FGH 유형은 어떻게 신고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 특히 이제 D 유형이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식을 받아서 열어보면 이렇게 41쪽짜리 신고서가 나와요. 방금 했던 FGH 유형 외에는 전부 다 이 서류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페이지가 되게 많죠. 근데 이게 모든 유형의 신고 서류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페이지만 많은 거니까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이제 아까처럼 그 종합소득세 구하는 순서대로 쭉 작성을 하면 되는데 아까 그 단순경비율은 그 서류 자체가 순서가 쭉 종합소득세 구하는 순서대로
나와 있어서 그냥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작성을 했으면 됐는데, 요 서류는 이게 이 종합소득세 산출하는 요 순서대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요 서류를 작성할 때는 이 종합소득세를 구하는 이 계산 과정을 생각하면서 요 순서대로 서류를 작성을 해가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 사업소득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득공제를 구하고, 또 결손금이 있으면 그것도 구하고 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세율을 적용을 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세액공제 금액을 빼고, 그리고 가산세가 있으면 그걸 더하고, 그리고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그것도 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지방세까지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아까 해보니까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반 신고서 3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서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 쭉 보시면은 종합소득 금액을 여기다 적고, 그리고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이런 거를 쭉 적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총세액을 여기에다가 적으면 되는 거죠. 요 신고서를 쓸 때는 이 각각의 항목들, 그러니까 6가지 소득, 그리고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등등 이 각각에 대한 명세서를 먼저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각 명세서에서 나오는 금액만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 뒤에 있는 페이지들이 이제 전부 다 명세서들인데, 요 명세서들을 먼저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요걸 쓰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이 종합소득 금액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종합소득이니까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요거를 각각 다 구한 다음에 그 합계액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액을 구하는 게 특히 이제 사업소득액을 구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요 나머지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거는 아까 단순경비율 하면서 보여드린 거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랑 뭐 명세서 양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는 뭐 거의 똑같아요. 보시면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을 쭉 보면 여기 5페이지에 이렇게 이자소득 명세서 양식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이자소득 있으면 이걸 써야 되고요. 바로 앞 페이지에 이렇게 작성 방법도 있으니까 요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면서 쓰면 되고요.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여기 배당소득 명세서가 있고요. 요것도 이제 배당소득이 있는 사람은 써야 되겠죠. 그리고 또 넘어가서 9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사업소득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사업소득 명세서는 여기 보면 이렇게 입력하는 열이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장이 여러 개면 여기 각 열에다가 각 사업장의 매출하고 경비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장이 1개면 1줄만 쓰는 거고요. 2개면 2줄, 3개면 3줄 이런 식으로 써서 나중에 사업소득의 총합을 구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간편장부든 복식장부든 추계신고든 상관없이 여기에다가 사업소득을 기록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입력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먼저 1년치 총수익 금액, 그러니까 매출액이죠. 이걸 여기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경비가 총 얼마였는지 여기 필요경비에다가 적어주면 되고, 그래서 이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 항목에 적어주면 사업소득 명세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 사업소득 명세서가 단순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 서류들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신고 유형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요거 일단 그 종합소득세 신고서 맨 첫 페이지에 여기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같이 제출해야 되는 첨부 서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요게 있죠. 요건 이제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복식부기가 아니고 간편장부를 신고를 한다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안 내는 거고요. 여기 8번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요거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을 먼저 해서 그걸 가지고 아까 그 사업소득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서류는 요 뒤에는 없고요. 아까 그 국세청 홈페이지 여기에 가면 여기 4번에 있어요. 요걸 열어볼게요. 요걸 열어보면 요런 내용이 나오죠. 요것도 이제 사업장별로 한 줄씩 쓰면 돼요. 근데 이걸 쓰기 전에 요 밑에 보면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총수익 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라는 서류인데 요게 바로 간편장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를 신고할 때는 요걸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요 서류는 여기 국세청 홈페이지 여기 5번에 있어요. 이 서류도 이제 열어보면 이렇게 네 줄로 돼 있고요. 요것도 이제 사업장별로 쓰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 맨 위에는 이제 사업장 정보를 쓰고, 그 다음에는 매출액 쓰고, 그리고 기타 수입이나 다른 수입 있으면 기타에 쓰고, 그래서 수익금액 합계액을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필요경비 쓰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쓰면 돼요. 가게세 낸 거는 여기 임차료에 얼마인지 총합을 쓰고, 그리고 인건비 나간 게 있으면 급료에다가 총합을 쓰고, 복리후생비가 있으면 또 여기에다가 쓰고, 이런 식으로 합계액만 잘 맞춰서 쓰면 돼요. 대신에 이제 증빙이 있는 것만 써야 되고, 혹시 증빙이 없는 거는 이제 나중에 입증할 수 있으면 여기에다가 쓰고, 이따가 가산세 명세서에서 가산세를 적어야 되겠죠. 증빙이 없어서 이제 증빙불비 가산세 거기에다가 금액을 쓰고 옆에다 가산세 쓰고 나중에 가산세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출원가, 기초재고액, 기말재고액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간편장부를 쓸 정도로 이제 되게 영세한 회사에서 굳이 이런 것까지 막 되게 정확하게는 안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넘어가고, 여기 재료비에 그 단기 매입액, 그러니까 매입액을 여기에다가 잘 쓰고 나머지 주요 경비들만 잘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여기 41번의 필요경비 합계액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 총수익 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요거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첫 번째 첨부 서류인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원래 그 일반 신고서의 9페이지 사업소득 명세서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요건 이제 홈택스에서 하면 지금 작성한 순서대로 입력 화면이 알아서 나오니까 그냥 화면에 나오는 대로 입력을 하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업소득액이 구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걸 다 합쳐서 이 일반 신고서 3페이지 여기에다가 종합소득액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득공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신고서를 쭉 넘겨보면 이제 소득공제 명세서가 15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해서 여기 또 3페이지에 기록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부터는 아까 단순경 비율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뭐 거의 뭐 완전히 똑같으니까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홈택스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거랑 이제 거의 똑같을 거예요. 이걸 이제 서면 신고를 안 하고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하시면 그냥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아까 단순경 비율 할 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항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입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건 만약에 이 간편장부가 아니고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분들도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신고 유형이 되게 다양한데, 근데 또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혹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신고 유형별로 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사례가 다양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신고 유형별로 다 안내가 돼 있으니까 요 영상들까지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하면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것도 요 밑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복식부기 대상자 비유형이다. 그러니까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자기조정 대상자다. 그러면 여기 3번 요걸 보면 되겠죠. 요걸 열어보면요, 여기에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신고서 작성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 실제로 작성한 모범 답안도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그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를 내야 되는데, 제가 올려놓은 그 복식장부 엑셀 파일에 국세청 양식에 맞춰서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해놨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거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종이 신고서로 이제 제출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겠고,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재무제표를 입력하는 창이 이런 식으로 뜨니까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입력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입력을 해서 제출을 하면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 어떻게 이제 좀 아시겠죠? 만약에 이 세무신고를 직접 하실 분들은 어차피 뭐 정확하게 제대로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장부는 써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저희 카페에 올려놓은 그 복식장부를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분개라는 걸 해야 돼서 처음에는 좀 많이 생소하긴 한데 요 뭐 분개하는 방법이랑 요거 사용 방법을 제가 동영상으로 같이 올려놨으니까 일단 마음을 활짝 열고 그 한 2시간 정도만 공부하고 몇 줄만 이렇게 좀 장부를 써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또 이렇게 복식장부 쓰는 게 알고 보면 또 되게 재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부를 쓰는 대로 재무제표가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직접 신고를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력이 되시면 이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세무신고를 세무사에 맡기는 분들도 어차피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제대로 된 회계장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맡겨만 놓지 말고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장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세무대리인한테 다 맡겨놓고 장부는 또 제가 따로 다 쓰고 있거든요. 복식장부로. 뭐 아무튼 요거는 뭐 정답은 없는 문제고 이제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세무 업무는 세무사나 회계사에 맡기고 그 사업자는 사업의 본질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회계장부 정도는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엄청 긴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확실히 아시겠죠? 이 종합소득세는 특히나 알면 알수록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세금이기 때문에 짬짬이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서 절세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합법적으로 이제 아낄 수 있는 건 많이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이런 세무 말고도 뭐 마케팅 방법이나 뭐 노무, 회계, 절세 이런 내용들 사업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벌써 한 5,000분 정도가 계시니까 같이 좋은 정보 이렇게 공유하면서 다 같이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재밌게 사업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그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마무리하고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